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한국 문학계의 큰 별인 박완서 작가의 사인이기도 한 담낭암은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건강검진 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담낭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7년째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은 30분마다 1명꼴로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다른 암에 비해 진행률이 빠르고 전이될 확률이 높아 치명적인 폐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낭암은 우리가 흔히 슬개라고 부르는 담낭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지만 발병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변 장기로 전이가 잘 돼 수술적 절제율도 낮은 편이며 예후도 매우 나쁜 종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기름진 음식이 장에서 소화되기 위해서는 담즙이라는 액체가 필요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담도라 불리는 관을 따라서 십이지장까지 흘러가 음식물과 섞이게 되는데 담낭은 일부가 간에 붙어 있으면서 이 담도의 중간쯤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복 시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농축하여 저장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장을 지나게 되면 저장했던 담즙을 배출해서 다량의 담즙이 음식물과 섞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낭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는데요. 다만 인종적, 지역적으로 담낭암의 발병률이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담독의 질환이 담낭암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담독의 암 발생은 만성염증이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담낭암 발생의 위험인자들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담낭의 염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담석증, 도자기 담낭, 담도최관 문합 이상, 담도낭종, 경화성 담관염 등이 있습니다. 담석증의 경우 문헌에 따라서는 정상 담낭과 비교하여 7배까지 담낭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담낭 용종의 일종인 담낭의 선종도 담낭암의 전구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암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는 간 기능 수치의 이상으로 담석증이 의심되어 담낭 절제술을 받은 후 담낭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의 보급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낭암의 특이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 등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는 담낭이 위치하고 있는 오른쪽 윗배의 불편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의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담낭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담석증이나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한 후에 조직 검사에서 우연히 담낭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낭암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적 절제인데요. 하지만 전체 환자 중 이러한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1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담낭암의 수술적 방법은 암의 위치와 병기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수술적 방법은 단순 담낭절제술, 확대 담낭절제술, 대량 간절제를 동반한 확대 담낭절제술, 담관 또는 최도 12지장 절제를 동반한 확대 담낭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담낭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담낭암은 위치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초기 담낭암인 경우는 담낭만 절제하는 단순 담낭절제술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담낭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담낭을 포함하여 담낭이 붙어있던 간의 일부와 담낭 주변의 임파선을 절제하는 확대 담낭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담낭암이 더욱 진행하여 주변 장기, 즉 간이나 담도, 대장이나 십이지장 등을 침범한 경우에는 대량의 간절제술, 담도절제술, 대장절제술, 최도 십이지장 절제술까지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담낭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을 받을 때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진단 기술의 발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복강경 수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장점이 많습니다. 개복 수술에 비하여 수술 후 통증이 덜하고 미용적으로도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일부 합병증이 적고 조기에 퇴원하여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담낭 질환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질환에서 복강경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담낭암의 경우에는 초기 담낭암일 때 복강경 단순 담낭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대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진행성 담낭암의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직은 많은 병원에서 확대 담낭 절제술은 개복 수술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강경 확대 담낭 절제술에 대하여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의학적 근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담낭 또한 인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장기로 절제를 한다면 당연히 이후 후유증에 대해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한간에는 담낭 절제수로 소화제 등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마치 정설처럼 알려졌습니다.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올 수 있는 후유증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상복부 불편감이나 오심 및 구토가 있을 수 있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오는 이런 증상들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사나 우상복부 불편감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 소화불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수술 후 당분간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서 절제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되어 대부분의 환자가 소화 기능에 불편감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화제를 포함한 약도 일시적으로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담석을 방치하면 담낭암으로 발전하나요? 모든 담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담낭암을 발전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담석이 오래되면 담낭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담낭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담석증일지라도 정기적으로 담낭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담낭암 위험률이 높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일부 기사에서 북유럽의 한 연구기관 보고가 인용되면서 탄산음료와 담낭암 발생이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그 연관성에 대하여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기관의 결과는 탄산음료를 포함한 패스트푸드가 일반적인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낭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8.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술이 가능해서 담낭을 절제한 환자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과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담낭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담낭암 수술 후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지만 재발과 관련하여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방 가능한 것은 면역 기능 유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먹고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려야 할 음식을 생각하기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3대 영양소와 야채를 고르게 섭취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